네, 2월 25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흥미진진한 상황은 아닌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5만 달러 위에서 좁은 범위의 박스권 횡보 상황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3천 달러 중반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저항 때려맞고 5만 달러에서 다시 지금 또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횡보가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멀리서 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나름의 반등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일단은 5만 1000달러 지지 잘 받아주고 5만 2000달러 위에서만 유지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돌파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프리헤빙 랠리, 다시 말해서 반감기 전에 벌어지는 프리헤빙 랠리 상황의 연장선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의미 있는 리트레이스, 이 되돌림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한번 오긴 올 건데 언제 올 것인가,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게 지금 과거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대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존재하는 엄청난 재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역사적 패턴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1시간 차트예요. 1시간 차트의 로우 타임 프레임 LTF를 보면 지금 하강 추세선 돌파 이후에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을 강세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앨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신호는 지금 좋은 거예요. LTF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더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강세야 강세 뭐 약간 횡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꾸물꾸물한데 강세 상황이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가지 재료들을 근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래소 공급량이 사상 최저야. 지금 코인베이스만 하더라도 2015년 이후에 최저 거래소 보유 물량 이런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공급량의 93.5%가 채굴됐다. 이런 상황.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7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블랙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66만 달러 규모죠. 그래서 70억 달러로 살짝 뻥튀기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엄청난 상황인 거고 채굴된 비트코인들 가운데 20%는 손실 상황이다. 이것도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비트코인 강세라니까 이와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 사이즈가 전체 자산의 탑 10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3분의 1 수준이야.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0.618 되돌림 돌파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여기서 첫 성공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618 되돌림을 성공한 것은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60일도 안 남았다. 그리고 공급 충격 불가피하다. 글로벌 채택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트코인 지금 강세장이라니까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지금 여기에 이견을 달 만한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다시 말해서 이 분봉 차트 보고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런 9가지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정확히는 재료가 7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글로벌 채택이 임박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한 이런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9가지 정도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비트코인은 분명히 강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반감기 전에 5만 4천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를 정점으로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프리헤빙 랠리의 정점이 최대 5만 8천 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들도 크게 상승할 건데 그리고 나서 가혹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을 거고 알트코인 당연히 이제 조정 따라갈 건데 그 폭은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과연 비트코인의 조정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번 반감기 때는 펼쳐질 것인가?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정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 정도 조정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헤빙 랠리 이후에 반감기 전에 조정이 그 정도로 의미 있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40% 조정은 굉장히 빡센 거잖아요. 한 20% 정도는 뭐 그래 발생할 수 있지 싶은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40%, 또 정확히는 38% 빠졌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미 프리헤빙 랠리는 지금 시작이 됐고 조금 더 진행이 되다가 반감기 전에 조정 발생할 거야. 20에서 40% 정도. 이 숫자는 물론 과거의 패턴을 대입시킨 거.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비트코인 매집 양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야, 이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어쩌면 지금 벌어진 상황이 그러니까 5만 달러 터치한 게 요게 반감기 전 조정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5만 달러 터치한 게 5만 3천 달러 찍고 5만 달러까지 후퇴를 한 게 반감기 전에 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반등한다는 얘기라서 사실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수는 있지만 애매한 거죠. 이거를 지금 예단해서 패턴 반복한다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사는 패턴의 반복이었어 반감기 패턴의 반복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엄청난 이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이로 인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압력 이를 통한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 증대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다? 비트코인 반감기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더블로 지금 증가하게 되는 상황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렇다 보니까 전망들이 조금씩 비트코인 강세론자들 사이에서도 전망들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매튜 하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 차트에서 49,100달러 위에서만 이번 주 종가도 잘 마감돼 주면 됐어. 이러면 좋은 거야. 그러면 비트코인은 강세야. 여기서 49,000달러가 중요한 것은 618 되돌림의 기준점이 49,000달러.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되돌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성을 대입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49,000달러를 뚫으면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매수세가 엄청 빡세게 가속화, 지속화되면서 가격을 지금 5만 달러 위로 끌어올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2주 연속으로 주간 종가가 49,0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비트코인 강세라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5만 2천 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한 지점인지 4만 9천 달러 밑에서 마감될 것인가? 라는 불안감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일단 지금은 흐름은 좋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과연 프리헤빙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반감기 전 되돌림이 발생할 것인가 뭐 이 정도로 약간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에서 5만 2,500달러 사이 범위에서 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적 잔고 수준을 보니까 인상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 지금 둔화 조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 순조롭습니다. 그냥 돈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2월 23일 현재 시간으로 기준으로 보면 ETF 순유입액이 2억 3,200만 달러. 재밌는 거는 뭐냐면 GBTC 유출액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최저 수준의 유출을 확인을 했다라는 점이죠. 지금 보시면 숫자들 보면 아시겠지만 최저 수준이에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고 총 유입 규모 55억 1천만 달러. 계속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잘 들어오고 있고 잘 들어오고 있어서 물론 이게 이 속도라는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가속화 될 것이냐 요게 지금 관전 포인트긴 한데 좀 봐야겠죠.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한 달여의 기간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요 정도 가치 판단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이 뻘소리 한 거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비트코인의 이 가치가 제로다. 적정 가치 제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게 투자의 안전을 확인해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이런 말을 할 법도 해요.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유로화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이 펄처싱 파워, 구매력이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 30% 이상, 40% 가까이가 지금 구매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야,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의 위협 속에서 피아트 머니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이렇게 갈수록 미약해지는데 과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게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약간 본질적인 질문도 갖게 되고, 유럽 중앙은행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죠. 불쌍해요. 조금 유로화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 보니까, 특히 이제 이거는 대부분의 화폐를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약간 기울기나 이 높낮이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화폐의 가치라는 게, 특히나 이제 코비드를 거치면서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됐고, 그만큼 화폐 가치라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피아트 머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얘기도 좀 봐야겠죠. 이더리움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건 지금 이더 BTC 데일리 차트거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지속적으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1월에 찍었던 탑을 향해서, 로컬 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지금 요 박스권만 잘 돌파를 하면 나아간다. 이건 뭐다?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강세 상황은 지금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점들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대칭 삼각 패턴이 아주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시 말해서 3,000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 나아간다. 어디까지? 3,300달러 거쳐서 3,500달러까지, 그리고 나서는 4,000달러 얘기가 나올 거고, 4,000달러 위로 그 심리적인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왕왕왕왕 조성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레이스케일은 뭐 이더리움 띄우기 나서는 거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대비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전망을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짚어봐가지고 이제 다 거의 외우셨을 거예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죠. 데드라인 5월 23일. 3월에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 데드라인 3월 13일. 그래서 3월과 5월에 아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더리움을 지금 감싸고 있다. 특히 과거 뭐 런던 하드포크 이럴 때 이더리움이 주요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아시는 분들은 덴쿤 업그레이드가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이 영향이 얼마나 임팩트가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죠. 이런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이 승인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승인될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if의 문제가 아니고 when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와 같은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SEC가 바랄 법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팀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가 비트코인 때와 같이 소송으로도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걸 얘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만약이라도 거절을 하게 되면 그 거절 명분이 또 되게 하이라이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소송 이슈로 가느냐를 가로지를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과연 승인 거부 명분을 멀쩡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몇 개 좀 짚어볼게요. 지금 솔라나에 대해서 알트코인 셰르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조정을, 이게 12시간 차트인데 조정받고 있는 상황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솔라나 단기 움직임은 걱정하지 마. 그냥 매수해. 그리고 나서 6개월 기다리는 게 좋다. 2024년에 꽤 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솔라나는 저도 개인적으로 꽤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알트코인 셰르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리 같은 경우에도 이 솔라나 일간 차트거든요. 일간 차트에서 이 TD 스캔셜 지표가 매수 시그널을 보였다. 그래서 캔들 1개에서 4개, 그러니까 하루에서 나흘 정도에 걸쳐서 반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승 신호가 나온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흐름 괜찮다라는 거고, 올해 1년을 통틀어도 봐도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거다. 괜찮겠죠? 예, 솔라나 정도는 이제 거의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렇게는 그냥 알트 대장으로 묶어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만약에라도 5월이나 하반기 어느 시점에 승인이 된다라면 그 다음 ETF 대상으로 거의 1순위로 거론이 될 게 솔라나일 거예요. 뭐 솔라나, 뭐 매틱, 폴리곤 이 정도가 일단 거론이 될 거고, XR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뭐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소송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또 변수일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지금 없는 종목들 중에서 ETF 가능성이 좀 있는 메이저급의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솔라나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솔라나 빼놓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가능 변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도 솔라나는 올 한해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에 맞춰서 뭐 이 정도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발란체. 아발란체도 최근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2시간 차트예요. 2시간 차트에서 지금 하락세기 패턴의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 지지 받으면 간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42달러를 향한 랠리, 그 이후에 52달러 부근에 전고 돌파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요게 진짜 지금 아발란체와 관련해서는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인넷 잠깐 먹통돼 가지고 또 관심을 받았는데,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시세가 별로 크게 훅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발란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 신뢰감 정도를 또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